2025년 7월 24일 밤, 중국 수도 베이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난을 맞이하였습니다. 대륙의 심장이라 불리던 이 도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강이 되었고, 인류 문명의 유산 자금성마저 흙탕물 속에 잠겼습니다. 수백만 시민이 절규하고 수천 년의 역사가 침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는 정부의 무책임과 오만이 빚어낸 예고된 대재앙입니다. 비극은 몇 주 전부터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북상한 태풍 위파의 잔재와 동쪽 태평양에서 정체 중인 태풍 카눈이 가져온 엄청난 습기, 그리고 고기압에 막혀 머무는 수증기 덩어리들이 북중국에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은 140년 만에 최대 강우량을 기록하며 하루 이틀이 아닌 5일 연속 기록적인 폭우에 노출됐습니다. 하늘은 멈출 줄 몰랐고 도시의 땅은 더 이상 물을 흡수하지 못한 채 포화되었습니다. 도로, 하수도, 지하철, 전철, 고속도로, 어떤 시스템도 이 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혼돈의 시작은 산샤댐에서 왔습니다. 이미 수위가 경고 단계를 넘어서며 압력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결국 11개의 수문을 동시에 개방해 긴급 방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전 경고도 시민에 대한 대피 안내도 없이 댐은 갑자기 열렸고 그 아래의 수백만 시민은 문자 그대로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그 결과 베이징은 무너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 건축물 중 하나인 자금성의 궁전 지붕 아래로 황갈색 홍수가 밀려들었습니다. 천안문 광장은 연못이 되었고 수천 대의 차량이 강처럼 흐르는 거리 위에 떠올랐습니다. 전력은 끊겼고 수도는 오염되었으며 병원은 기능을 잃고 도시는 마비되었습니다. 베이징 서쪽 외곽의 방산구와 문두구 지역은 산사태와 급류에 의해 고립되었고 수많은 산촌 마을이 연락이 두절된 채 실종 상태에 빠졌습니다. 구호 헬기가 긴급 보급품을 떨어뜨렸지만 접근조차 불가능한 지역이 너무 많아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등에 업은 채 무릎까지 차오른 물속을 걷는 노인들, 붕괴된 집터 위에서 울부짖는 어머니들, 구조를 기다리다 지쳐가는 어린아이들. 이러한 풍경은 현재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일상입니다. 하북성의 쩌우저우시는 도시의 절반 이상이 침수되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보금자리를 잃었고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 긴급 대피소에 피신 중입니다. 시민들은 말합니다. 하늘은 내리지 말아야 할 벌을 내렸다. 그러나 더 큰 벌은 준비되지 않은 정부로부터 왔다. 정부는 뒤늦게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몇몇 관료들은 수해를 전례 없는 자연현상기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언론은 구조 작업만 부각하며 인재의 본질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압니다. 산샤댐은 결코 완벽한 기술의 상징이 아니었으며 이번 사태는 오만과 안일함이 불러온 결과임을 모두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사실 산샤댐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그 위험성이 경고되어 왔습니다. 유속을 억지로 막고 인공적으로 흐름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전문가들은 수차례 경고했지만 당국은 묵살했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자연을 제압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졌고 그 결과 이번에 인류 문명의 중심지를 홍수로 내몰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이징은 복구라는 또 다른 고통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교통, 통신, 식량, 전력. 모든 것이 붕괴된 도심에서 시민들은 이제 맨손으로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침수된 지하철역을 무량동이로 퍼내고 진흙더미 속에서 가족 사진을 찾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재난은 단지 숫자와 통계로 표현될 수 없는 인간의 비극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여전히 수천 명의 시민이 실종 상태이고 병원은 넘치는 환자들로 아수라장이며 구호 물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존재입니까?
위기 앞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모든 중국몽과 기술 굴기는 허상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한 베이징의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되지 않은 개발, 정치적 무능, 인간의 오만이 초래한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재는 수백만 시민의 고통이라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가를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또한 정부는 반드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침수된 자금성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문명은 강하지 않습니다. 자연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그 어떤 문명도, 그 어떤 기술도 물살 하나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는 겁니까? 물에 젖은 담요를 몸에 두르고 임시 대피소에 앉아있던 53세의 주민 왕춘메이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녀의 집은 문두구구의 한 마을에 있었고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날 저녁, 우리는 뉴스도 경고도 없이 집안에 있었어요. 갑자기 물이 들이닥쳤고 저는 손주 손을 잡고 언덕으로 뛰었습니다. 몇 분만 늦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베이징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갑작스런 댐 방류, 무책임한 정보 통제, 늑장 대응, 그리고 구조의 사각지대. 이번 재난 속에서 시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단지 물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방산구의 대학생 장하오 씨는 말합니다. 산샤댐이 방류했다는 소식을 구조대가 오기 전에 SNS에서 봤어요. 정작 정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를 구조했고 옥상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밤을 버텼습니다. 이게 2025년의 중국 수도의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젊은 세대일수록 더 비판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을 자랑하지만 왜 우리 가족이 살던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면서도 아무 경고가 없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자랑이 시민의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삼터 앞에서 울부짖는 한 노인은 정부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왜 우리는 매번 자연재해 앞에서 이렇게 혼자 고립되어야 합니까? 라며 땅을 치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홍수 피해 이상의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경고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구조될 때까지 며칠간 어둠 속에서 물소리만 듣고 버텨야 했고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채 공포 속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번 홍수는 우리의 믿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어떤 시민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공간에서는 베이징 홍수와 관련한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많은 게시물들이 검열되고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보재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인데 그마저도 막힌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또한 구조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도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민간 드론으로 구조를 시도했지만 통제구역이라는 이유로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공구조팀은 도착도 안 했어요. 생명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겁니까? 이번 사태는 단지 물의 위력이 아니라 체계의 붕괴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명령체계가 현장의 실제와 맞지 않았고 피해자보다 구조 시스템이 먼저 우선시된 현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좌절을 안겼습니다. 수해를 직접 겪은 문두구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들은 묻습니다. 선생님, 왜 정부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베이징 시민들은 현재 재건에 돌입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시 당국은 대대적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과연 그들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홍수는 단순한 재난이 아닙니다. 이는 시스템의 실패이자 국민과 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무관심과 불신의 심연을 드러낸 비극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책임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이 빠진 자리를 치우고 다시 집을 짓고 다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밝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날 밤, 베이징을 물에 잠기게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